담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그 다음에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담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생기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86세 할머니인데요. 소화가 안 된다고 오셨어요. 이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십이지장 속 깊숙이 들어갔더니 담즙이 나오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담즙이 나오는 입구인데 담석이 십이지장 입구에 나오는 쪽에 이렇게 크게 막고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절제를 했더니 이렇게 큰 돌이 나왔습니다. 담석이 여기는 이제 총수 담관 결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담즙이 나오는 길이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여기 돌이 생기고 끼게 되면 황달도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열도 나고 심지어 췌장염까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담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성분이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 색깔, 왜냐하면 기름이 굳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요즘에 나이가 드시면서 최근에 젊은 사람들 또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아지고 또 실제로 식사도 서구화되면서 점차 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빈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70년대 전,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담석은 이런 색소성 담석이었죠. 아마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잘 못 먹던 시절에 우리가 이제 붕어도 잡아먹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 디스토마를 앓게 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소금에 절인 생선이 좀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서 약간 상한 것을 먹었을 경우에 십이장에 있는 균들이 담도로 올라가게 되면 염증에 의해서 이런 색소성 담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게 대부분 이런 담석이었죠. 자, 이 그림을 앞으로 이 그림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강의에 많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인데요. 보시게 되면 요게 십이지장입니다. 요 위쪽이 간이에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담도를 따라서 담즙이 담낭에 모이게 됩니다. 담낭을 다른 말로 쓸개라고도 하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 모였다가 우리가 십이장에 음식이 내려가게 되면 담즙이 콱 짜주면서 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 그래서 담도를 따라서 담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에 생기게 되면 우리가 담낭 담석, 요 담도에 생기게 되면 담도 담석, 간의 길에 이 간에 생기는 간의 담도에 있으면 간내 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담도에 있는 경우는 웬만하면 내시경으로 다 뺄 수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 그런데 쓸개만큼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 가나 이 담낭 담석에 있는 경우는 아직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담도에 연결된 부분의 이 거리가 마치 돼지꼬리처럼 아주 가늘면서 이렇게 굴절돼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 이게 터지게 되면 복막염이 와서 결국은 배를 크게 열고 수술을 해야 되죠. 제가 아까도 한번 좀 보여드렸지만 우리 홍해걸 기자라는 분의 한번 방송에 나가서 한번 담석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해걸 기자분이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요로 결석과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담도 결석도 올라가고 요로 결석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다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요도 담석 잘 모르세요. 그것을 우리 보기 좋게 우리 이 홍해걸 기자분이 잘 설명을 했는데 한번 그 잠깐 제가 동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에서는 돌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승의 유골에서 발견되는 사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 1993년 우리 성철 스님 다비식 후에 무려 사리가 200여 개나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돌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생긴다는 얘기죠. 이때는 사리라고는 안 부르고요. 두 가지입니다. 담석 아니면 결석이죠.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담석은요, 간이나 쓸개에 생기는 돌을 말합니다. 담즙이 농축이 되면서 생기는데요. 크기가 작을 때는 증세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점점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황달이나 구토 같은 증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말이죠. 담석이 오래되면 담낭암이 생길 확률이 5배에서 10배나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담낭암이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암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돌이 바로 결석입니다. 이건요, 콩팥이나 요관 또는 방광 이렇게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생기는 돌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가 전문 진료 과목이고요. 그리고 1년 4계절 가운데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특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농축이 되고 이것 때문에 돌이 잘 생기는 거죠. 자, 물론 결석이라고 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아, 맞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통증 가운데 가장 격렬하다. 막 불쏘시개로 찌르는 것 같다. 바늘로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를 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돌이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담석이 5%, 결석도 5%나 됩니다. 다 합치면요. 인구 10명 가운데 1명꼴로 우리 몸 안에 돌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의 작은 걸림돌이죠. 이 돌을 제대로 부수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담석, 그다음에 이제 결석은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돌이 아니다. 간에서 생겨서 담즙이 흘러가는 쪽, 주로 우상복부 쪽, 상복부 쪽이죠. 요로 결석이 있으면 옆구리 쪽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아까 해부학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기처럼 담낭, 간내담관, 담도. 그래서 담도에 생기면 우리가 담도, 담석. 담낭에 생기면 담낭, 담석. 간 쪽에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간내 담관에 생기면 간내 담석이라고 합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왜 담석이 잘 생길까요? 선천적인 배경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후천적인 배경은 술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B형, C형 간염에서 간 경화,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적혈구 우리가 그 노란 그 결석이 만들어질 때 담석이 만들어질 때 성분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빌리루빈의 소스가 적혈구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이 적혈구가 자꾸 깨질 때 그 다음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당뇨를 앓게 되면은 담낭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담낭을 콱콱 짜주는 이런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담즙이 오랫동안 정체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위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술을 많이 해서 급성 췌장염을 반복적으로 앓게 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담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4F라는 말을 쓰는데요. F가 이제 알파벳 F의 약자인데요. 여자에게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담석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애를 많이 낳은 경우에, 그 다음에 40대, 50대 넘어간 경우, 중년에서 과음가식하고 이렇게 좀 비만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담석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에 다산부 별로 없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자녀분들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담석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만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운동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많고 활동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부 비만이 많아지는 거죠. 젊은 사람에게 의해서. 젊은 사람들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담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슬라이드 한 장만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생활 습관,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담석이 형성되는 부위가 여기를 담석 형성존이라고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다고 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담즙산이라는 게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담즙산이랑 레시틴이라는 물질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계란 노른자에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란을 많이 먹으면 담석이 안 좋고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지만 이 콜레스테롤 물질을 녹여주는 레시틴이라는 물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래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면 레시틴이 올라가고 담즙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담즙 형성 존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으니까 돌이 안 생겨요. 보시게 되면 이 담즙산이 떨어지게 되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담즙산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이런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억울한데 담즙산도 적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돌이 생길 찬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잦은 이게 그 경구 피임약을 먹거나 그 다음에 간 경변 유전적인 원인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잉카, 칠레 이쪽에 남미 있는 사람들이 담낭암과 담석이 세계 1위예요. 그 이유는 이 유전자 때문이에요. 이 유전자가 그 종족에서는 유별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가 뭐냐? 과거에 우리가 못 먹던 시절에 그때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아껴둬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그래서 그 지방에 축적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먹을 게 풍족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과잉하게 먹으면 그것이 다 지방에 축적되고 지방이 축적되니까 축적된 지방이 담즙으로 배출되면서 돌이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식사의 습관이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은 이래서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일단 많이 먹어서겠죠. 혈중 콜레스테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이 되시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거의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 또 나이가 여기 또 들어가요. 나이가 많으시면 이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돼요. 몸속에서. 그러니까 축적이 많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고 담즙산은 떨어지는 나이가 많은 것만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시틴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생긴다고 해도 담낭이 잘 짜줘서 빨리 씻어주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죠. 결국은 담낭 기능이 저하게 되는 경우, 뭐 중풍을 맞아서 오랫동안 식사를 못해서 정맥 주사를 오랫동안 맞게 되거나,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빠른 시간 내에 살을 빼. 이런 경우에 또 임신 자체가 담낭 기능 수축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나이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나이가 많으면 다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담즙산도 떨어지고 레시틴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색소 담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커먼 담석인데요. 이것은 담도내 염증이 주범입니다. 주범. 그러니까 담도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은 회복적인 기질이에요. 여기에 또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담즙이 나오는 입구 옆에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걸 개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개실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음식이 기어 들어가서 담즙이 나오는 그 입구를 막았다 풀었다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담즙에 정체가 일어나게 되니까 담즙이 결국은 담도 내에서 잘 못 나오고 정체 일어나고 돌이 굳어지게 되고 염증이 생겨서 색소 담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자,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석이 오는데 사실 저한테 담석이 증상이 있어 처음 의심돼서 오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나중에 오는데 결국은 배가 아파서. 제일 흔한 증상은 복부 백만감이랑 식욕부진,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내시경만 해요. 그러니까 내시경하고 뭐 염증이 좀 있네요. 뭐 식사를 소화제를 드세요. 근데 사람의 몸이 자연 치유능이 있으니까 조금 좋아져요. 좋아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소화가 안 돼. 담석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소화불량인데 소화불량이 특히 기름진 식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특히 밤에 아프면서 소화가 안 되거나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이 담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한 번쯤 그때는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증상은 담도가 맥히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썩어요. 담즙은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 있는데 담석이 딱 맞게 되면은 고여버리게 되면 그 안에 정상적으로 균이 있기 때문에 이 균이 증식이 일어나서 열이 나요. 막 추워. 이때쯤 되면은 위험한 거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열이 나중에 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담석이 있으면서 열이 났다. 이건 벌써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빨리 와야 된다. 응급상태. 그래서 담도성 폐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균이 피로 넘어가게 되면 65세가 넘어가면 65세 이하에 비해서 사망률이 10배 이상 증가해요. 아주 이때는 응급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한, 발열, 식은땀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전에 담아에 담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오심부터 배가 이쪽 특히 우측으로 심하게 아플 수 있는데 보통 30분 이상 지속된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가장 쉬운 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하게 되면 쓸개는 100% 진단할 수 있어요. 쉽잖아요. 금식만 아침만 먹지 말고 이렇게 와서 딱 대보면 이 간내 담석이랑 담낭 담석, 담도는 좀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로 초음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담낭이에요. 이게 간이고 이 시커먼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찌꺼기입니다. 담즙을 짜주는 기능이 적어지고 콜레스테롤 많고 비만해지고 지방간이 있고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담즙 찌꺼기들이 많이 생겨요. 이 찌꺼기가 결국은 농축이 돼서 이런 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염증이 이제 돌이 내려가는 담낭 입구를 막아버리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산통이라고 해요. 애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제가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으로 돌을 한 80%는 빼는데요. 이 내시경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내시경이 이렇게 위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죠. 위고 이제 12장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내시경과 달라요. 담도 내시경이라고 해서 렌즈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담즙이 나오는 입구가 어딘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12장까지 쭉 들어가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만들어서 여기 담즙이 나오는 여기 입구입니다. 이게 12장 한참 들어가야만 요로 담도 결국은 담즙이 나오고 내가 일로 들어가서 돌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좀 전에 한 것처럼 그 내시경을 해서 이 12장을 통해서 담즙을 쌌더니 이게 정상적인 담도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쓸개에 보면 돌이 큰 게 보이죠?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에 비해서 담도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여기 보는 이 소위 음영결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담석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담도가 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지 않으면 이쪽엔 담석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 담도가 이렇게 늘어나요. 염증이 생기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담석이 여기에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쓸개 여기는 수술로 떼야 되고 이런 담도는 내시경으로 돌을 뺀다. 그럼 어떻게 빼는지 보겠습니다. 또 MRI 검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담도 담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돌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간내 담석이에요. 이게 지금 담도가 이렇게 간에 들어가는데 간에 이렇게 돌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간을 다 반절 덜어냈죠. 간을 떼어내야 돼요. 근데 연세가 많고 만약에 간이 안 좋고 체력도 약한다. 그러면 간을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간을 뚫고 들어가서 돌을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시경으로 뺄 때 어떻게 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선생님이 꺼낸 돌을 갖고 왔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보시면 이렇게 검은 돌이 아까 말씀드린 색소성 담석이고요. 이 노란 것이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이 담석을 빼낼 때 내시경에 겸작으로 것이 있습니다. 그 겸작을 통해서 이 기구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 기구를 네. 바스켓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뭐. 바스켓. 그래서 이 바스켓 안으로 돌을 잡은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야 되겠죠. 조인 다음에 빼내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시범을 보일까요? 네네. 이 기구를 집어넣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살짝 잡죠, 이렇게. 네. 잡아서 꽉 조이게 됩니다. 이렇게 빼내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잡혀 있네요. 직경한 1 내지 2cm 정도 되는 담석이 딱 잡혀 있네요. 네. 와. 색소성. 이게 이제 내시경 네. 바스켓을 이용해서 그렇죠. 잡아 빼는 거란 네. 얘기예요. 아까 제가 내시경을 보여드렸죠? 이 부분이 12장 들어가서 담즙이 나오는 입구 또는 유두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자분 젖꼭지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돌을 뺄 수가 없어요. 그냥 빼게 되면 나오는 입구가 볼펜 크기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칼로 이렇게 절제를 해요. 절개를 해서 구멍을 넓혀주게 됩니다. 이렇게 넓혀주게 되거나 아니면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 경화가 있거나 요즘에 고혈압, 뇌졸중 때문에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기 칼로 째게 되면 여기서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 확장술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입구를 이렇게 넓혀주고 돌을 뺍니다. 그래서 넓혀줬죠. 아까 보여줬던 그 기구입니다. 바스켓에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을 빼는. 내시경으로 빼게 되죠. 이게 작을 때는 쉽게 그냥 빼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작은 돌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돌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몸을 12장으로 빼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빼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12장이고 내시경이 12장까지 들어가서 담도내로 집어넣어서 바스켓을 통해서 돌이 작을 때는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돌이 이렇게 작을 때는 빼내기가 쉽겠죠. 이렇게 큰 돌은 이 구멍이 볼펜심만한 굵기로 아무리 거기를 칼로 째고 넓힌다 손 치더라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안에 들어가서 아주 강한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로 돌을 잡은 다음에 바스러뜨려요. 파쇄시키는 거죠. 요즘에 그 영화 중에 어르신하면 그거 보셨지만 국제시장 영화 보셨나요? 파독 독일에 가서 이 광부들이 고생하셨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나이에.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드릴로 막 깨내죠.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축소시킨 게 이런 방법입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돌이 굉장히 큰 돌인데 이 레이저라는 기계입니다. 레이저 기계로 돌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몸속에 들어가서 너무 큰 돌은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쇄시켜서 짧게 부순 다음에 빼내는 거죠. 실제로 하는 광경입니다. 여기 아까 그 큰 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직접 조그만 기구를 집어넣어서 레이저로 돌을 완전히 다 녹여버려요. 그냥 모래알처럼 녹여버려서 그냥 물로 씻어내면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15년 뭐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돌은 이 배에 그냥 거의 그냥 배를 태평양 가로질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구가 발전돼서. 자, 담낭담석이 문제예요. 아직도 기술이 발전됐지만 웬만한 부분에는 우리가 레이저든 뭐든 해서 내시경으로 다 하는데 담낭담석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발전했다면 배를 열고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건강강좌를 하더라도 이 건강강좌를 모르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담낭에 쓸개 있고 배가 아프다고 저한테 오세요. 아,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근데 담낭이에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왜 수술해야 돼요? 담낭을 꼭 떼야 됩니까? 그러는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 뛴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느끼죠. 그러면 이제 저를 째려봐요. 아, 이거 유명한 게 아니었나 보네. 이러고서 이제 다른 데 가시려고 그러세요. 딴 데 가서도 수술하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다시 오세요. 아, 선생님 말이 맞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담낭, 담석은 어쩔 수가 없다.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수술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이가 많거나. 그 다음에 돌이 크지 않은 경우는 약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먹는 약으로 용해를 시켜서 돌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돼서 소위 야매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그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 선생님도 아닌 사람들이 이게 뭐 그냥 무슨 약 먹으면 돌 다 녹인다고 막 한 뭐 몇백만 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돌이 아주 5mm 이하로 작을 때 그리고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찌꺼기 상태가 그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약을 쓰느냐? 이 대표적인 게 우루사입니다. 우루사. 이 우루사가 1902년도에 이 진짜 북극곰에서 발견된 물질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한약박에서는 웅담 그러면 굉장히 귀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람 몸이든 뭐 곰, 쓸개든 그 쓸개에 있는 것을 웅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쓸개 안에 담즙이 농축됐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 2 내지 3%만이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에요. 그게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라는 물질인데 그런데 대부분은 굉장히 독성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웅담이 좋은 게 아니고 웅담 속에 있는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 그걸 농축해서 만든 게 우루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드시면 되는데 굳이 웅담 그 비싼 걸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먹었다가는 독성 간염 때문에 나중에 황달이 간이 나빠져가지고 눈이 노래져서 와요. 대표적인 약이 이제 인진수 이런 것들도 잘못 드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루사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6개월 이상 드셔야 돼요. 좋은 조건에 녹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돌인데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녹아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재발해요. 보시면 1년 내에 30%가 다시 약을 끊으면 또 생깁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루사 말고 또 최근에 개발된 약이 있습니다. 로아콜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 로아콜도 아마 여기서 저 우루사도 드셔보신 분들 제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드셔보신 분들 계시고 로아콜이라는 약도 드셔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드셔보신 분들 계신데 로아콜이 어떤 기전이 있느냐. 우루사와 비슷한데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중의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즙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지고 더불어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니까 담즙을 이렇게 빨리 씻어주는 역할이 있죠. 대표적으로 손자분이 화장실에 가서 응아하고 물을 안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 녀석이 또 가서 물 내리고 응아해요. 나중에 거기가 막혀서 물 내려도 안 내려가죠. 적당히 막혔을 때는 물로 확 씻어주면 깨끗해지는 거죠. 이런 효과가 이 로아콜이라는 물질에 있어서 특히 색소성 담석, 콜레스테롤 담석에 이 약을 장복했을 때 우루사랑 로아콜을 드시게 되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담석이 그렇지 않다. 아주 5mm의 작은 담석이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찌꺼기 상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간내 담석 한번 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직접 간에 들어가서 본 건데요. 간 디스토마입니다. 간 디스토마. 아니 제가 10년 전에 돌을 빼러 들어가면 진짜 이런 디스토마들이 막 그냥 밀려 나왔어요. 밀려 나왔는데 이 간 디스토마는 평생 간에 살아요. 지금 알을 이렇게 쫙 뺀 겁니다. 빨판을 때 우선 먹고 있어요. 제가 물로 씻어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 간 디스토마가 간내 담석, 아주 색소성 담석의 주범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암의 주범입니다. 담관암, 담도암의 주범이에요. 이 동양, 우리나라, 대만, 일본의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디스토마가 어디에 생기느냐? 우리의 게장의 왕이 참게장이잖아요. 참게게장. 참게게장이 바다를 가서 산란하러 갈 때는 논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참게게장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게게장을 날걸로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물고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근데 과거에 드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엔 잘 안 드시는데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이런 디스토마에 대한 약을 한 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내 담석은 왜 그러느냐? 간 경화를 유발시키고 간내 암을 유발시킵니다. 돌도 문제가 되지만 쉽게 보시면 이 보세요. 정상적인 담도인데 이쪽에만 돌이 꽉 차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아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돌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간에 들어가서 뺀 돌이 찍은 건데요.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색소성 담석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간내 담도는 너무 적고 내시경이 볼펜 심 한 2배 정도 되는 굵기로 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돌은 저희가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돌을 보고 제가 이 돌을 레이저로 부시고 있습니다. 여기 레이저 기계인데 자, 한번 보시죠. 막 깨고 있습니다. 잘 깨졌죠?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그다음 물로 씻어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겠네요. 지금 간으로 직접 들어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진흙처럼 해서 쭉 빠져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간내 담석 아주 치료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암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굳이 간을 절제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은 우리나라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돌을 치료하고 나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뭘 안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로 결석과는 다르게 담도 결석은 사실 식이요법과는 그렇게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시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돌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다 뺐다고 해서 돌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생긴 분들은 담석이 아주 잘 생겨요.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식단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해부학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담석이 있는 사람들은 식사요법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식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석, 아직 치료를 안 한 사람이에요. 유지방, 지방질이 많은 식품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식이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담즙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담낭의 수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담낭에 있는 돌이 확 빠져나와서 나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게 되니까 엄청나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돌 있는 사람 대개 보면 술을 좀 하고 삼겹살 먹거나 짜장면 먹고 새벽에 아파서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많이 함유한 식품을 제한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백질을, 그러면 고기를 안 드세요. 고기를 안 드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질은 좀 낮추되 단백질, 고기는 좀 드시는 게 좋고, 체중 과다 비만 시에는 당질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콜레스테롤 전환이 돼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어느 쪽에 음식이 많은가? 일반적으로 뭐 삼겹살, 뭐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로만 아시는데요. 햄에도 많고 해산물에 오징어, 문어, 새우에 특히 오징어, 새우엔 굉장히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또 오징어는 날 걸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안하고도 마찬가지고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거의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마요네즈, 우리가 그 기름 중에서도 버터, 그 다음에 마요네즈, 이 마가린에는 거의 콜레스테롤이 90%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럼 불포화 지방산이 왜 좋으냐? 얘는 우리 불포화 지방산을 먹게 되면 오메가3가 대표적인데요. 등푸른 생선. 얘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아주 그냥 물 속에 녹지 않는 포화 지방을 달라붙어서 얘를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어류에는 뭐 대부분의 어류가 그렇죠. 고등어, 명태, 정어리. 근데 담석이 있는 사람은 고등어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담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콩 종류 이런 것들이 견과류. 견과류는 치매에도 좋지만 담석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요법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도 있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변비가 오래 있게 되면요. 변비가 오래 있게 되면 담즙이 순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십이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가서 일부분은 다시 흡수가 되는데 변비가 있게 되면 변에 그 담즙산이 묶여 있게 돼요.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도 담즙산이 충분하면 돌이 안 생기는데 이 담즙산이 떨어지는 효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가 오랫동안 있는 것은 대장암에도 좋지 않지만 담석에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알코올성 음료, 카페인, 이 향신료가 많은 것들도 이 담낭의 수축을 아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식물성 섬유소를 좀 많이 먹는 게 좋겠다. 이건 왜냐? 1차적으로 변비는 좋잖아요. 변비는 좋아지고 소화관의 운동을 활발하게 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담즙산이 순환시키는 것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가스를 많이 만드는 과일이나 채소류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람, 담석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수술하자마자 담낭 절제술, 그 다음에 수술한 살을 하고 나서 한 2, 3개월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콩 종류가 좋은데 아까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술하고 지금 가스가 잘 배출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배에 가스가 많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복통을 유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담낭 절제술을 하고 담석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한 2, 3개월은 이런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게 아니라 좀 절제, 양을 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우유는 또 안 마시지 말자는데 우유는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달걀 흰자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건 알부민이기 때문에요. 노른자도 하루에 1개 이상은 괜찮다. 왜?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육류는 주로 지방이 적은 것, 마블링 좋은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수술 후에는 지방이 적은 생선, 소위 꽁치나 고등어는 수술 후나 담석이 있는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단백질 섭취원으로 지방이 적은 우리가 그 닭고기 가슴살이라든지 이런 콩 종류 단백질을 먹어줘야 그다음 담즙산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것은 이 탄수화물만 드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그 다음에 담즙산이 떨어진 이유는 고기를 안 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육류는 좀 섭취량은 늘리고 탄수화물, 소위 밥의 양은 좀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좋은 식단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담석증 재발이 많다고 그랬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규칙적인 생활하고 스트레스 풀어주고 적당한 운영,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소식을 하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도 좋고 담석에도 좋다. 변비는 되도록이면 오래 지속되면은 빨리 해결해 주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